자, 다음 순서로는요, 우리 그 종합건축사사무소 AA 박희호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업그레이드 도면 설계 들어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AA 건축 박희호입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AA 건축의 박희호 대표입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의 이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리모델링은 이렇게 기존의 건축물이 있으면요, 각 세대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세대의 면적을 넓히는 수평 중축이라고 합니다. 세대를 넓히는 그런 중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건축물의 이 상부에다가 2개층에서 3개층 정도로 그 중축을 가능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직 중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직 중축은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통과하는 사례가 이렇게 극히 드물고 인허가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곳에서는 수직 중축은 배제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존의 그 빈 공간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신축으로 지어서 이 신축으로 지은 부분을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금을 발생을 해서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평 중축과 수직 중축, 이렇게 별도 중축이 되어 있고요. 그 리모델링을 하면은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에서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이제 적용해 완화를 받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건폐율과 용적률 부분이고요. 뭐 이렇게 계좌의 공지나 일조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완화를 많이 해줍니다. 다만 그 타 대지와의 관계에서 타 대지에 그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조권, 전국방향 일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방향에서 건물이 10층이 올라가면 그 반인 5개층 너비는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일조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전국방향 일조권만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완화를 줍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 별동 중축과 수평 중축과 수직 중축이 있는데요. 이 수직 중축은 저희가 적용하지 않고 그 별동 중축과 수평 중축만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이거 끝나고 나면 중간에 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퀴즈 내고 상품권 제가 드릴 거니까 좀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수 증가를 보시면 기존의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0세대가 기존의 세대수였으면 15세대를 증축해서 115세대까지 증축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늘어나는 세대수를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 부분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용 면적의 증가 부분에서 보면 85제곱미터 미만에서는 40% 이내, 85제곱미터 이상에서는 30% 이내에서 전용 면적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구간의 부산 아파트는 전부 85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기존 전용 면적의 40% 이내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건물을 지으면 재건축에서는 용적률을 정해놓고 그 용적률 이내에서만 할 수가 있는데요. 리모델링에서는 장점이 뭐냐면 아까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준다는 그걸 적용을 받아서 기존의 용적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대수의 15% 그리고 전용 면적의 40% 이내까지는 그냥 그 중축하는 걸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또 안 줘도 되고 재건축에 비할 바가 아니게도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기존에 이제 그 재건축을 하는 것들은 200% 미만일 경우에 그나마 좀 사업성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미 350%의 그 용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 그대로 인정을 받고 법에서 허용하는 세대수의 증가와 전원면적의 증가 부분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많이 분양을 하고 또 내 세대도 넓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 부산 아파트는 이 모델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용면적 40% 이내에서 중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용면적의 증가되는 부분의 구성이 2가지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수평 중축 부분하고 별동 중축 부분입니다. 수평 중축 부분은 내 세대에 대한 중축입니다. 내가 기존에 20평, 전용 20평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면 거기서 뭐 3평, 4평, 5평까지 넓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별동 중축은 빈 공간을 새로 분양하는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럼 분양할 수 있는 건물에도 전용 면적이 있겠죠.
그래서 내 세대가 늘어나는 전용 면적과 분양하는 세대의 전용 면적을 합한 것이 전체 전용 면적이 40% 이내에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기존의 용적이 아무리 많아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아파트를 많이 넓히고 싶다면 분양하는 아파트를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합의 그 안에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분양 면적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전용 면적도 나오고 분양 면적도 나오고 서비스 면적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면적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공용 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용 면적은 이 엘리베이터와 이 계단실을 통해서 공용으로 쓰는 면적을 이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부에 방과 거실, 주방, 식당이 있는 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서비스 면적이라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면적은 그 발코니로 쓰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왜 서비스 면적이냐면 이 서비스 면적은 등기부 등본상에 면적이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분양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서비스 면적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뒷부분에 서비스 면적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는 실사용 면적이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전용 면적과 고급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이 분양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법이 전용 면적과 공유 면적, 그 다음에 지하 대피소 면적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공유 면적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현행법에서 보면 일단 지하 대피소가 이제 분양 면적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부분에 이걸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하면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해서 용적을 낮춰줄 용적만큼을 더 우리가 많이 면적을 확보해서 분양 면적에 쓰거나 세대 확보 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이고 현행법의 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굳이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같은 분양 면적이라고 하면 지금 지어지는 분양 면적이 연천에서 2평에서 3평 정도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우리가 아파트 내에서 쓰이는 에어덕트와 파이프 샤프트, 덕트들이 있는데 이 공간은 이제 설계 공간들이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과거에는 이게 다 면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면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로 3평 정도의 면적이 같은 면적이라고 하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자, 1000세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증가할 수 있는 최대 세대수는 몇 세대일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예, 150세대요? 네, 맞습니다. 학교 부산 전달 드릴 거고요. 저쪽, 예. 1000세대를 지으면 150세대까지는 그냥 별도로 지어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예, 전달해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요거는 다 이해되시죠? 15%니까 1000세대 15%는 150세대. 그러면은 토탈 지어질 수 있는 세대수는 1150세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퀴즈입니다. 한 세대의 전용 면적이 20평인 1000세대 아파트의 전용 면적 합계는 얼마일까요? 네. 2만. 네? 2만. 2만 평이요? 네, 2만 평 맞았습니다. 네, 상품만 전달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저기 산수 문제였죠? 네. 한 세대 전용 면적이 20평인데요. 1000세대가 있으면 2만 평이 되는 거죠. 1000 곱하면요. 네. 뒤에 문제도 쉬우니까요. 이렇게 손 먼저 드시는 분에게 경고는 있습니다. 자, 한 세대 전용 면적이 20평인 1000세대 아파트 리모델링 시 증가할 수 있는 최대 전용 면적은 얼마일까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네. 정답. 예? 예. 8,000평 정답입니다. 예, 이 상품권 전달해 주시고요. 전달 받을 때 저쪽. 아니요, 저쪽.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2,000평인 1000세대 아파트의 전용 면적 합계는 좀 전에 2만 평이었잖아요. 2만 평에서
전원면적과 실내 전원면적은 20평 미만이기 때문에 40%고요. 그러면 2만 평에서 40%인 8,000평이 전원면적 최대 증가 면적이 되는 겁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참 좀더 고난이도 문제인데요. 한 세대의 전원면적이 20평인 1000세대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평 중축 전용면적을 4,000평으로 계획하면 별동 중축 최대 전용면적은 얼마일까요? 네. 네. 되게 고난이도 문제인데 잘 맞추셨어요. 네. 미리 그 질문을 예측하시고 하고 맞추신 것 같아요. 자, 이거 설명드리면 2,000평 1000세대면 2만 평이고요. 2만 평에서 40% 맥시멈 줄일 수 있는 전원 면적은 8,000평이죠. 근데 8,000평의 전원 면적 중에서 이미 4,000평으로 그 전원 면적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4,000평이 남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0평을 전원 면적을 넓힐 수 있는데 5,000평으로 수평 중축했으면 이 별동 중축은 몇 평이 될까요? 3,000평이 되겠죠. 추수는 끝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도 뒤에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되셨나요? 자, 전용 면적이 있고요. 전용 면적은 전체 전용 면적의 40%까지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전용 면적의 구성은 내 세대를 넓히는 것이 있고 또 옆에 분양, 별도로 중축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전용 면적이 있고 그 합이 전체 전용 면적의 40%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세대를 많이 넓히면 별동 중축하는 면적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별동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내 걸 좀 줄이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함수관계를 보고 분양가가 높은 데서는 별동 중축을 많이 해서 분담을 줄이려고 하고 또 분담이 많은 분양가 높은 데서는요 내 세대수를 좀 많이 줘서 돈을 좀 더 내도 내 재산가치를 넓히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상황 따라 다른 거고요. 자, 이렇게 이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상 지역입니다. 이 사이트는 이대역과 아현역에서 한 500m 중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설계 기여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99년 3월 3일 날 사용 승인이 됐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법적으로 250%가 맥시멈 용적률입니다. 근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부 체납, 땅을 10%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10% 내외로 기부 체납을 하고 용적을 300%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준 용적률은 250%였는데 300%까지 완화하면 50%가 늘어났죠. 그럼 늘어난 용적률의 반은 임대주택으로 또 공사위원 받고 또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어날 수 있는 건 275%인데요. 그 275%라는 것도 땅을 10% 내놓은 상태에서 275%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때 기존 용적률이 지금 35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 세대가 나가거나 지금 20평대 아파트에서 10평대 아파트를 줄여서 살거나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는 부산 아파트는 지금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제일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지 면적은 6,482평입니다. 지상지하 다 해서 기존에 3만 평이었고요. 우리는 48,540평을 실었습니다. 지상에서 8,600평 정도가 증가됐고요. 지하에 9,800평 정도, 토탈 18,000평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지하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은 지하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하 2층이었는데요. 지하 4층으로 넓혔고요. 지상 18층이었는데요. 지상 24층으로 신축동의 층수를 높여서 24층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이 24층의 최상부에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있어서 뭐 스카이 라운지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음식점도 할 수 있는 그런 스카이 라운지를 두었습니다. 전용 면적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합해봤더니 17,339평이에요. 근데 요거를 22,933평으로 넓혔고 이게 한 이 정도의 면적이 18,491제곱미터의 면적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기존 용적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건 40%였잖아요. 근데 지금 32.26%까지 찾았습니다. 제가 배치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밀도가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모는 말씀드렸고 세대수가 기존에 956세대인데요. 1161세대로 105세대로 확보를 했고요.
요거 이제 11%, 10.98%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세대수가 법적으로는 15%인데 다 못 찾았죠. 왜냐하면 기존에 노즐이 너무 높아서 찾을 걸 다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마 이게 70세대 미만으로 찾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한 30세대 이상을 더 확보를 했고 또 찾는 데 있어서는 또 위원장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이게 집요한 그 저희의 스터디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저희가 좀 더 많이 찾았습니다. 아마 좀 사업성은 더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차는 기존에 715대인데요. 1291세대 돼가지고 세대당 0.74대에 있던 거를 1.2대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지하를 한층 더 파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이쪽에서 좀 적정하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민 공동설이 166평인데요. 1141평을 좀 많이 확보를 했고요. 주민시설의 그 많은 부분을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짐이나 이런 것들, 도서관, 또 게스트룸 이런 것들을 확보했는데 그거는 주민 공동체는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전용 59제곱미터가 956세대로 또 단일 평형이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72 A, C, D,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넣어서 타일 여러 개를 좀 세분화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냥 한 가지 평면을 똑같은 형태로 이럴 줄알면은 저희도 설계하기는 편하지만 각각의 컨셉에서 좀 더 좋은 컨셉을 만들 수 있다고 것이 생각이 되면 다 좀 넓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입이 많아졌고 타입이 많아진 데가 좀 좋아지는데요. 좋아지는 곳은 조금 분담금을 가중처럼 하게 되시면 타입 좋아지지 않는 쪽에서 분담금이 좀 변감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되는 컨디션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맞춤형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타입이 많아졌습니다. 분양되는 것들은요, 전용 45, 16세대, 59, 55세대, 72, 34세대, 총 105세대로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분양 면적이 나오고 이 분양 세대들을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금을 들어오기 때문에 분담금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